아닙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으로 마무리. 파월 의장은 9월 전 금리 인하 없어 파월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나스닥은 뭔가 살짝 주춤거리긴 했으나 그대로 그냥 원웨이 상승으로 마무리. 파월은 9월 달은 돼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당연한 말을 한 거고 시장은 이미 방향을 상승으로 정한 날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변함없이 상승을 했다. 그런데 파월의 의중이 뭔가 살짝 미세하게 긍정적으로 약간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롱에 투자 중인 저희에게는 점점 유리한 상황으로 돼가고 있는 것이죠. 공포지수는 56, 풋앤콜 옵션은 변함없이 0.75. 조금 이상한 것은 풋앤콜 옵션이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이게 좀 내려가줘야 시원하게 익절을 할 텐데 내려가질 않고 있다. 오늘의 일정은 장후에 마이크론, 쏙슬의 주요 구성 종목이죠.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가 조금 더 상승을 해주면서 나스닥을 신고가로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 바로 오늘 밤 장후 마이크론의 실적에 달려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신규 주택 건축 승인 노무라의 예상은 예상치보다 약간 낮은 좀 좋지 않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러한 기조로 지표가 발표됨과 동시에 약간의 좀 눌림이 올 수 있겠다. 예상은 좀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또 오늘 파월 의장의 증언 어제도 했는데 일정상은 오늘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제 파월이 다소 매파적인 말을 했음에도 시장은 반응이 없었고 오늘은 또 유의깊게 살펴봐야 되는 대목.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21선을 이탈하고 내려오는 흐름으로 어제도 증시가 강했고 오늘은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모든 자산은 원웨이 상승, 원웨이 하락은 없죠. 오늘은 국제유가가 조금 이상하긴 하다. 그러나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매도의 길로 가고 있다.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나스닥 지수가 거의 신고가를 사실상 돌파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쁘게 파란색 상단 그리고 파란색 하단 채널을 와리가리 이렇게 화면서 올라가고 있다. 항상 파란색 상단선에 부딪히면은 약간의 조정, 파란색 상단선에 부딪히면 약간의 조정, 그리고 다시 파란색 상단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에 지금 붙어 있다. 그러면은 다시 상단을 맞으면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롱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채널을 상단 파란색 선을 돌파하고 이런 안드로메다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세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익절을 해야 한다. 부분 익절이죠. 왜냐? 이런 안드로메다로 나스닥이 돌입한다고 하면은 내릴 때는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발생된다. 굉장히 큰 폭으로 수익률이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약간의 욕심을 버리고 부분 매도를 실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19년, 18년 차트를 보면은 이 라인 안드로메다로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내릴 때 상당히 세배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깎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로 가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세배 레버리지는 부분 익절 2배나 1배짜리는 알아서 하시고요. TQ 상당히 올라주면서 78달러 정도에 도달하였다. 채널 하단선 계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테슬라 어제 테슬라 모델 S의 주행보조 결함에 일가족 3명 사망, 미국에서 피소를 당했습니다. 약간의 악재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피소를 당한 전례가 상당히 여러 번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고 로보택시도 주행 중에 결함이 발생되고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악재로 전체적인 현재 나스닥의 상방의 방향과 테슬라의 엄청난 큰 굴곡이 있지만 상방의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을 견뎌내셔야 된다. 이 구간은 여전히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채널 하단까지 밀리더라도 평단이 낮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테슬라는 원래 이런 종목이에요. 오를 땐 미친 듯이 오르고 내릴 때는 미친 듯이 내리고 나스닥이 거의 전 종목이 오른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혼자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내린다. 반대로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앞으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도 혼자 주목받기 위해서 테슬라는 오를 수가 있다. 언제나 그런 무빙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세력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다. 개미를 털어내는데 도가 텄다. 엔비디아 저항선 넘겨줬습니다. 드디어 엔비디아가 저항선을 넘겨주면서 나스닥을 신고가로 이끌어버린 것이죠. QQQ는 신고가였죠. 어쨌든 이제는 굉장히 좀 홀가분해졌다. 다시 한번 내리더라도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작용될 수가 있으며 다시 한번 오를 수가 있다. 바로 나스닥을 신고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뿐이다. 속스, X 저항선을 가까스로 못 넘어주긴 했으나 일단은 다시 검정색 추세선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해줬다. 그렇다고 하면은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제가 속슬의 목표가를
예전부터 25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보라색 라인 예전부터 그어놨고요. 25달러를 갈 수 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추세 상단 채널에 걸쳐 있으니까 오늘 막바로 25달러를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의 좀 횡보 후에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속스를 일단 홀딩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9달러, 10달러 이렇게 두 개 포트에 속스를 갖고 있는데 이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속스의 적정가는 9달러다. 그러니까 9달러 정도에 사면은 무조건 양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디까지 내릴지 몰랐기 때문에 초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라. 모아가다 보니까 제 평단은 9달러, 10달러 두 포트에 있다. 그리고 142%에 도달하였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구글은 가까스로 지옥에서 살아나서 어제도 이제 추세 하단선에 복귀해줬다. 요거는 추세 하단선의 연장선이고요. 적절한 하단선에 복귀해줬다. 구글 아직 희망은 있다. 애플이고요. 애플은 여전히 못난 상황.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계속적으로 21선을 올라타면 이탈, 21선을 올라타면은 이탈, 21선을 올라타면은 이탈을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21선에 정확하게 주차를 해준 것이죠. 저는 어제 애플을 조금 샀고요. 좀 더 기다렸다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은 조금 추매를 했다. 원래 가지고 있었고요. 추매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스파이도 최고점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거의 이제 뭐 시간 문제다. 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 거의 언급이 없는데 불주를 저는 일단 갖고는 있어요. 갖고는 있고 불주도 한 116%에 도달하였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의미는 그렇게 없지만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하였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약간의 좀 눌림 뒤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불주를 추매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 숏의 보조지표. 일단 숏의 차트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아쉽게도 키움전사 순매수에 TSL이 1위에 올라주면서 테슬라가 또 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좀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테슬라 좀 안 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테슬라를 산단 말이야. 테슬라를 사고 싶으면 키움전사 순매수에 들어가서 순매수 체크하시고 일별을 체크하세요. 여기 뭐 TSLG나 뭐 Q 뭐 이런 숏 상품 있잖아요. 이 숏 상품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날은 테슬라 롱을 사서 뭐 단타를 쳐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게 떡하니 1위에 있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구나. 오늘은 보유자의 영역이구나. 매수를 쉬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80% 이상으로 이러한 패턴으로 테슬라가 움직인다. 테슬라의 세력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개미가 몰려드는 날에는 주가를 하방으로 꼽는다. 코인의 공포지수 66.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인데 알트코인을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지표를 조금 보면서 알트코인의 무빙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알트코인이 또 조금에 올랐잖아요. 14에서 이제 좀 저점을 찍고 오른 것이 아니냐. 오늘은 18이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이제 오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와리가리 하면서 이제 좀 와리가리 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나스닥이 완연하게 신고가를 뚫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은 그때 시장에는 유동성이 확실하게 풀리면서 잉여 자금들이 남아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알트코인으로 일시적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또 우리는 알트코인을 단타를 쳐야 되는 시기. 이런 시장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른다고 따라잡아서 매수하면은 몇 초간 좋을 수 있지만 며칠간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파악해야 됩니다. 코인베이스 1번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제가 또 두 포트에 가지고 있었는데 두 포트. 한 포트를 전량 익절을 했어요. 그 수익률이 상당히 좀 괜찮아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트는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수익률을 보니까 한 195% 정도 되더라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저항선이 사실상 헛다리로 그었는지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항선을 다 뚫어버리고 올라졌다. 그리고 RSI는 77이다. 통상적으로 개별 종목은 RSI의 80 이상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좀 피크 타임이 나오는데 약간의 좀 RSI가 모자르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피크 타임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피크 타임의 꼭대기에서 파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는 주식을 머리 꼭대기보다는 눈썹이나 한 눈알 정도에서 파는 게 좋다. 영원히 가져갈 나스닥의 QQQ나 스파이 요런 종목이 코인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줄 때 좀 먹어줘야지. 항상 꼭대기보다는 눈알이나 눈썹 정도에서 분할매도 요런 식으로 하면서 물량을 터는 게 정신적으로 편안하면서 옳은 매매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일단 코인베이스를 좀 팔아서 예수금이 좀 생겼고요. 테더의 차트입니다. 테더가 파란색 선을 이탈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황색 21선이 약간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비트코인 21선 회복하는 희소식. 일목균형표도 약간의 좀 밑에 받쳐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다시 한번 파란색 라인을 좀 저항이 있겠지만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게더리움은 일단 하락의 추세선을 상방으로 약간 돌파했다는 희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그러나 깨지 말아야 할 빨간색 지지선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항상 시총이 큰 종목들은 채널과 지지 저항을 반드시 지킨다. 왜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돈이 국장의 계잡주처럼
뭐 카카오페이 이런 계좌주처럼 순간적으로 지지 저항을 무시한 채 달릴 순 없다. 현재 게더리움은 저항이다. 저항을 뚫어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쉽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약간의 코인베이스를 매도를 하고 종목을 들어갔는데 빅베어 홀딩스 인투이티브 머신즈 계잡주고요. AAPU라고 애플 2배예요. 여기도 좀 들어갔다. 한 3종목에 들어갔는데 빅베어는 뭐 사자마자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일단은 얘는 볼린저 밴드 상단도 돌파했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하였고요. 인투이티브 머신즈 얘도 뭐 좀 계잡주긴 한데 적절히 좀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애플은 나스닥이 모든 종목이 다 올랐는데 애플만 빌빌대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의 오를 폭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서 애플을 추매했고 애플이 뭐 그렇게 막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현금 대용 뭐 이런 개념으로 애플을 추매했다. 재미없는 매매이나 최대한 지지 않게 중장기 매매를 선호하는 장교 멤버십 그리고 뭐 이런 계잡주를 매매하면서 이 중장기 매매를 함에 있어서의 오는 그 지루함을 달래고 약간의 또 수익을 창출하는 UDT 멤버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나스닥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오르고 나서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고통을 견뎠기 때문에 지금의 큰 수익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고통을 견디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은 표를 검사하는 기차의 직원이 오기 전에 빨리 내려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맘 편히 홀딩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공포의 매수. 하지만 무임승차를 하는 매매는 반드시 차트를 정확하게 볼 줄 알고 빠르게 먹고 도망가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